맞아요. 오늘은 성경 에스더 그 2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좀 잠잠해진 뒤에 새로운 왕후를 찾는 과정이 시작되죠. 이 과정에서 이제 에스더라는 유다인 여성이 등장하는데요.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시작부터가 흥미롭죠. 왕의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.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새 왕후를 뽑자는 거죠. 왕도 그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받아들입니다.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독특해요.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무려 12달,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어요. 처음 6달은 모략기름, 그리고 다음 6달은 또 다른 향품이랑 화장품 같은 걸 썼다고 하니까요. 와, 준비 기간이 엄청나죠. 네, 그렇죠. 근데 이 12개월이라는 기간이 단순히 그냥 외모만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선다고 봐야 합니다. 뭐랄까 왕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일종의 정화 의식이면서 동시에 왕으로서 필요한 어떤 궁중 예법, 소양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헤게라는 네이씨가 주관하죠.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바로 이 선발 과정에 에스더가 포함됩니다. 기록을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였지만 용모가 아주 곱고 아름다웠다고 나와요. 사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죠.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아주 중요한 부탁, 아니 지시를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절대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하죠. 이게 왜 그랬을까요? 좀 궁금해요. 아마도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인들의 처지가 뭐랄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했을 수 있습니다. 괜히 민족 배경이 알려져서 에스더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모르드게가 미리 조심시킨 거죠. 일종의 보호 조치랄까요?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신중한 판단이 없군요. 근데 에스더가 그 헤게라는 넷이 눈에 딱 들어요.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죠. 필요한 물품도 바로바로 받고 시녀도 7명이나 붙여주고 심지어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기까지 합니다. 네,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본 거죠.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을 때 에스더의 행동이 또 인상적입니다.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. 맞아요.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선택 같아요. 그렇죠.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, 그러니까 헤게의 조언을 믿고 따른 거잖아요. 단순히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상황 판단력도 있고 겸손함도 갖춘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결국 그래서 에스더가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죠.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가 됩니다. 네,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. 왕이 진짜 기뻤나 봐요. 에스더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고 세금도 막 감면해주고 선물까지 나눠주고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였겠어요. 그렇습니다. 고아 소녀가 제국의 왕후가 됐으니까요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.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그 사촌 모르드게는 계속 궁궐 문 앞에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핍니다. 아, 계속 지켜보고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여전히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데도 그 말을 잘 따르죠.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. 맞아요.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문을 지키던 넷이 두 사람, 빅단과 데레스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였던 거죠. 네, 바로 그거였습니다.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듣게 된 거죠. 와, 타이밍이. 모르드게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. 에스더는 또 이걸 자기 이름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발하죠. 정보를 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걸 밝힌 거예요. 아,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. 그럼요. 조사를 해보니 음모가 사실로 밝혀졌고 그 두 내시는 결국 나무에 달려 처형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사건, 그러니까 암살 음모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그걸 밝혀내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딱 기록이 되죠.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네, 아주 강력한 복선이죠. 이 기록이 어떻게 쓰일지는 나중에 드러납니다. 이렇게 에스더 2장을 보니까 한 유다인 고아 소녀가 정말 놀랍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과정, 그리고 동시에 왕의 생명을 구하는 모르드게의 충성심과 기지, 이게 다 담겨 있네요. 에스더의 숨겨진 정체성이나 왕궁 안의 이런 음모들,
또 모르드게의 행동과 그 기록까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.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. 모르드게가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또 에스더가 헤게의 조언을 딱 따랐다든지 하는 것들이요. 이런 작은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더 큰 그림, 더 큰 계획의 일부가 되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. 만약에 그 작은 선택 하나 혹은 그 우연 하나라도 달랐다면 그 뒤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